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단원에 대해서 배우고 있나요? 그렇죠. 나눗셈 단원을 배우고 있죠. 오늘 우리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맞아요.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 그리고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그리고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개념 함께 살펴보자고요. 내림이 없고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의 계산인데요. 18 나누기 5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18을 우리 수모형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신모형 하나와 일모형 8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먼저 신모형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신모형 하나를 우리 5개씩 나눈다면 몇 묶음이 나올까? 그렇죠. 총 2묶음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세로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세로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5 곱하기 2가 되어서 10이 된다. 선생님이 이 10이 의미하는 게 5 곱하기 2 많이 연습했었죠.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었는데, 그럼 이제 18에서 10을 뺐더니 8이 되었네. 이 8은 무엇이다? 일모형 8개다. 일모형 8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일모형 8개를 우리 어떻게? 그렇죠. 5개씩 나누면 몇 묶음이 나올까? 이번에는 한 묶음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똑같이 세로셈으로 살펴보자고요. 5 곱하기 1이 되어서 5 곱하기 1이 되어서 5가 되고 8에서 5를 빼면은 3이 됩니다, 여러분. 이 3은 결국 무엇이냐? 여기 남아있는 이 일모형 3개를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앞으로 무엇이라고 불러줄 것이냐? 바로 나머지라고 불러줄 건데요. 남아있는 일모형 3개를 우리 나머지라고 불러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선생님 매번 이렇게 1, 2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여러분들 1, 2를 더하면 3이 되어서 몫이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에 적용한다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말이죠. 지금 18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자고요. 5, 3, 15가 되겠죠. 그래서 18에서 15를 빼면 3이 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렇죠. 나머지라고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나머지를 보니까 나누는 수보다 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나누는 수 5보다 크기가 작죠, 여러분. 요 내용 잘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선생님이 뭔가 또 다른 힌트를 더 줄 거예요. 그럼 또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 나머지와 나누어 떨어진다의 개념을 한번 잘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18 나누기 5를 계산했을 때 18을 5로 나누면은 몫은 3이고 3이 남게 되었잖아요. 이때 3을 뭐라고 한다? 18 나누기 5의 나머지라고 하는데요. 우리 가로로 식을 썼을 때 18 나누기 5는 3, 점점점 3이 되어 있는데 이 점점점이 무엇이냐? 이 점점점이 바로 나머지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여러분. 점을 몇 개 찍어야 되는지 헷갈린다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나머지 몇 글자? 3글자. 그러니까 점도 똑같이 3번 찍어주면 된다는 사실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나머지가 없을 땐 뭐라고 하냐? 나머지가 0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바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풀었을 때는 나눗셈 기호 아래쪽에는 나누어지는 수가 들어가야 되고 나눗셈 기호의 왼쪽에는 나누는 수가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나눗셈 기호의 위쪽에는 몫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오늘 배운 나머지가 들어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럼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여기 짜잔! 지금 49를 6으로 나누면은 몫은 8이고 1이 남게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몫을 써주고 이때 1을 49 나누기 6에 뭐라고 했었죠? 세 글자로 나머지라고 했었죠. 나머지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나누어 떨어진다의 내용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둬야 돼요. 그럼 다음 개념도 한번 살펴보아요. 이번에는 내림이 있고 나머지가 있는 몇십 몇 나누기 몇의 계산인데요. 59 나누기 4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59도 수모형으로 나타내면은 신모형 5개와 일모형 9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 항상 그래왔듯이 신모형부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모형 5개를 어떻게? 4묶음으로 나눴을 때 한 묶음에 신모형 몇 개가 들어간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겠죠. 하나씩 쏙쏙쏙쏙 들어가는데 왜 10개씩이라고 썼을까? 그렇죠. 신모형 하나는 일모형 10개와 같기 때문에 세로셈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4 곱하기 10이 되어서 40을 써주겠죠. 이게 4 곱하기 10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 자리값, 자릿수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59에서 40을 빼면 뭐? 19가 되는데 여기 10모형 하나와 1모형 9개가 있죠. 그럼 이 10모형은 어떻게 할까? 그렇죠. 우리 1모형으로 잘게 나눠줘야겠죠. 이렇게 말이죠. 지금 10모형 하나를 1모형으로 나누었더니 1모형 10개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원래 있었던 1모형 몇 개? 9개가 있어서 총 19개가 되겠죠. 이 19개를 우리 네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한 묶음에 몇 개씩 들어갈까? 그렇죠. 바로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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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씩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세로셈으로 나타낸다면 이렇게 4 곱하기 4는 16, 여기 4 곱하기 4, 16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그럼 19에서 16을 빼면은 뭐가? 그렇죠. 3이 되는데 이 3은 남아있는 1모형 3개가 되겠죠. 이 1모형 3개를 우리 이제 뭐라고 한다? 그렇죠. 바로 나머지라고 말한다. 요 내용 꼭 기억해 두라고 했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4와 10을 더해서 몫은 14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될까? 그렇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풀면 되느냐? 바로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5 안에 4가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들어가죠. 4, 1은 4. 그 다음에 5와 4를 빼면 1이 되고 9도 쭉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19 안에 4가 몇 번 들어간다? 4, 4, 16. 어허, 그러면은 4, 4, 16을 써주고 19에서 16 빼면 뭐? 3이 되네. 결국 몫은 뭐? 14가 되고 나머지는 3이 되는데 우리 이것을 어떻게? 가로로 한번 선생님이 풀어서 볼게요. 59 나누어지는 수, 4 나누는 수, 14가 뭐? 몫이 되고 오늘 배운 3, 이 3이 뭐다? 나머지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을 찍어 주어라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짜잔! 선생님이 다른 칸은 다 채워놨는데 옆에 빈 칸 2개를 비워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저 많이 풀어봐서 알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40은 뭐를 의미한다? 4 곱하기 10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24는 4 곱하기 6을 의미하겠죠. 이 부분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자리값, 자릿수 항상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다음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무엇이 나올까? 바로 나머지가 없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인데요. 선생님이 520 나누기 4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 줄게요. 뭘로? 세로셈으로. 먼저 5 안에 4가 몇 번 들어간다? 한 번. 그래서 1을 써줬어요. 5 빼기 4는 1이 되고 그럼 그 다음 차례 누구? 10의 자리에 있는 2가 쭉 내려와야겠죠. 요렇게요. 그럼 2가 내려왔으니까 12 안에 4가 몇 번? 그렇죠. 총 4 곱하기 3은 12. 3번 들어가야겠네요. 이렇게 써주면은 4, 3, 12가 되어서 0이 되는데 선생님 0 나왔으니까 끝 아니에요? 하는 친구들 혹시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우리 1의 자리에 0이 있기 때문에 1의 자리에 0을 내려준 다음 이렇게 내려주고 몫의 1의 자리에는 빈칸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0을 써줘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요 내용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계산해 보도록 하자고요. 이번에는 297 나누기 3의 계산인데요. 이건 어떻게 할까? 선생님, 지금 2 안에 3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계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100의 자리에서 나누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10의 자리까지 이어서 생각을 해준다면 이게 29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29 안에는 3이 몇 번? 3, 9, 27.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29에서 27을 빼면은 2가 되네. 1의 자리 7을 쭉 내려주면은 27이 되겠구만. 그러면 27 안에는 3이 몇 번? 3, 9, 27. 똑같이 9를 써주고 나머지는 27 빼기 27이 되어서 0이 되고 몫은 99가 된답니다. 여러분들 100의 자리에서 나누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들어가지 2 안에 3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계산 포기하면 안 돼요. 10의 자리까지 이어서 생각한다면은 한 덩어리 29로 한 덩어리로 생각해 준다면은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잘 이해했는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짜잔! 지금 960 나누기 3이 있는데 9 안에 3이 몇 번? 총 3번 들어가죠. 그래서 3, 3은 9가 되고 그 다음 6이 쭉 내려와야겠죠. 그럼 6은 어떻게? 3, 2, 6이네. 그러면은 똑같이 6을 써주고 1의 자리에 0인데 이거 빈칸 놔두는 게 아니죠. 0으로 채워줘야겠죠.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풀 수 있다는 거. 다음 개념도 함께 살펴보아요. 이번에는 나머지가 있는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의 계산인데요. 506 나누기 5의 계산이에요. 요거 왠지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자고요. 5 안에 5가 몇 번? 5, 1은 5. 한 번 들어가네. 그래서 0이 되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의 자리 0을 내려줘야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0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몫의 10의 자리를 빈칸으로 두는 게 아니라 0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뭐 1의 자리 6을 쑥 내려주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6 안에 5가 몇 번? 한 번 들어가야 돼요. 5, 1은 5니까. 그래서 6에서 5를 빼면 1.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나머지라고 하고 101은 결국 무엇이 된다? 몫이 된다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으니까 하나 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뭘로 예를 들어볼까? 258 나누기 4의 계산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안에 4가 안 들어가요. 100의 자리에는 나누지 못해. 어떡할까?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어떻게? 10의 자리까지 이어서 생각을 하면 25로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 25를 하나의 수라고 생각하면은 25 안에 4가 몇 번? 총 4 곱하기 6, 4, 6에 24니까 호호! 25 빼기 24는 1. 그러면 선생님 8 내려줘야죠. 맞아요. 8 내려줄게요. 내려주면은 18이 되고 18 안에 4가 몇 번? 4, 4, 16. 그래서 4를 써주고 16을 써줬어요. 18에서 16을 빼면 2가 되는데 이 2는 뭐다? 이제는 대답해야죠. 여러분들이. 나머지 64는 뭐? 몫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선생님이랑 함께 하니까 뭔가 나눗셈 점점 쉬워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러면 확인 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짜잔. 지금 508 나누기 7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선생님 5 안엔 7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이어서 생각해야겠네요. 50을 생각해야겠죠. 50 안에 7이 몇 번? 7, 7에 49. 그래서 이렇게 49를 써주고 50에서 49 빼면 1이 내려오죠. 그리고 1의 자리 8을 쭉 내려주면은 18이 되고 18 안에 7이 몇 번? 7이 14. 그래서 18 빼기 14라면 뭐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 개념, 팽수가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개념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냐? 바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의 개념인데요. 이건 선생님이 20 나누기 3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종이약 20개를 어떻게 3개씩 묶어 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묶었어요. 근데 2개가 남잖아. 그랬더니 결국 종이학 20개를 3개씩 묶으면 모두 몇 묶음? 6묶음이 되고 남는 거는 몇 개? 총 2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가로식으로 나타내면은 20 나누기 3은 6 그리고 점점점 나머지 2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선생님? 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3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고 6은 무엇을 의미하죠? 몫이죠. 이 나누는 수와 몫을 먼저 곱해 줘 볼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된다? 18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 2단계에서 뭘 할 거냐면 이 18을 뭐? 나머지 2와 더해 줄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온다? 지금 20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20은 어디에서 봤던 거더라? 쭉쭉쭉 올라가니 나누어지는 수 20이 되었잖아요. 하하! 그러면 결국 나누는 수와 몫의 곱해 나머지를 더하면은 나누어지는 수가 되어야 된다. 즉 여러분들이 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결과값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계산? 옳은 계산. 여러분들 정말 계산 잘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방법을 통했는데 나누어지는 수가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를 한 거고 한 번 더 다시 풀어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44 나누기 7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때 몫은 어떻게? 7에 대한 곱셈구구에서 44와 가까운 거 뭐? 7, 6에 42. 그래서 몫은 6이 되고 나머지 뭐? 44에서 42를 빼면 2가 되겠죠? 그럼 선생님이 말해준 대로 그렇죠. 나누는 수 7과 몫 6을 곱해주고 42가 됐는데 여기서 두 번째 단계 뭐? 나머지 2를 더해줘야겠죠. 그러면은 44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많은 문제에서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